사직동 토백이가 읽어주는 롯데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사직동 이야기해설 우피입니다. 서튼 감독이 부임을 하고 녹음을 하는 오늘까지 이제 11경기를 치렀는데 결과가 사실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3승 8패에 머무르고 있고, 사실 그 2주 새 벌써 좀 뭐랄까 마음이 급하신 분들도 보다 나타나고 있고 그렇긴 한데, 좀 저는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 경기력이 너무 안 좋다거나 좀 납득할 수 없는 패배까지는 잘 안 나오는데, 끝나고 보면은 많이 지가지고 좀 이상합니다. 예, 그렇긴 한데, 사실 감독이 중간에 이렇게 바뀌는 경우, 그냥 시즌 중간, 더구나 이게 시즌 초반부에 바뀌는 경우는 어떻게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팀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감독이 중간에 바꿨다고도 말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 시즌은 사실 성적에 대한 기대는 저는 크게는 안 바라고 있어요. 왜냐면 중간에 특히 이렇게 시즌 초반에 감독이 경질이 되고 바뀌는 거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냐면은 어찌됐건 그 안정적인 상황을 바꾼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안정적이라는 게 뭐 꼭 좋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어찌됐건 유지되고 있던 상황을 바꾼 거기 때문에 혼란을 감수하고서라도 감독을 바꾼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은 좀 유지가 되지 싶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보면은 좀 스트레스를 덜 받지 않을까,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5월 26일 LG전 경기 얘기를 할 거고, 이날 경기도 3대5로 좀 아쉬운 패배를 했는데요. 사실 이런 패턴으로 좀 많이 지고 있어요. 좀 초반에 앞서 나가다가 뒤에 도망을 못 가고 힘없이 좀 한 점 한 점 따라잡히다가 뒤집어지는 이런 패턴이 좀 반복이 되고 있는데, 보통 이런 거의 원인은 이제 타선에서 도망을 못 가기 때문이 제일 크고요. 네, 제일 크고, 아니면 이제 불펜에서 불이 지거나 둘 중 하나인데, 여러 가지가 좀 조각이 안 맞는 느낌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날 경기는 어떻게 이렇게 흘러갔나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롯데자이언츠 라인업은 1번 1루수 정훈, 2번 유격수 마차도, 3번 자익수 전준우, 4번 지명타자 안치홍, 5번 중교수 민병헌, 6번 우익수 손아섭, 7번 사무수 한동희, 8번 포수 지시환, 9번 이루수 빈민수 선수였고, 선발 투수는 나균환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LG 트윈스는 1번 우익수 홍창기, 2번 중견수 이천웅, 3번 자익수 김현수, 4번 지명타자 라모스, 5번 포수 유강남, 6번 1루수 문부경, 7번 3루수 김민성, 8번 유격수 이영빈, 9번 2루수 정주현 선수였고, 선발 투수는 좌투수 이상영 선수였습니다. 라인업이 굉장히 근데 오늘도 굉장히 많은 변동이 있었고, 무엇보다 민병헌 선수가 넉 달 만에 복귀를 하면서 5번 중견수로 바로 이제 선발 출장을 했고요. 빅6라고 해야 될까요? 확고한 주전수 6명 중에 한 명은 항상 지명타자로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이날은 안치홍 선수가 지명타자로 들어가고 김민수 선수가 이루수로 선발 출장을 했습니다. 초반 스타트는 좋았습니다. 초반 시작은 1회 말부터 선두타 정훈 선수가 안타를 치고 나가고, 2번 마차우 선수 본넷 얻으면서 무사 1, 2루 찬스가 나왔고, 3번 전준우 선수가 중전 안타 치면서 1대0으로 앞서 나가고요. 이어진 무사 1, 2루 찬스에서 안치홍 선수가 병살이 치면서 찬물이 나오는가 했습니다만 2사 3루에서 복귀한 민병헌 선수가 2루수 쪽에 내안타를 치면서 2대0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시작이 좋았는데, 근데 이렇게 1회 점수를 다득점을 하고 나면 이 팀은 좀 이상한 특징이 있는 게, 1회 다득점 후에는 뒤에 도망을 못 가요. 그러니까 선발에 공략을 못 합니다. 1회 그 2, 3점씩 내면은. 그래서 이런 징크스가 이날도 다시 반복이 됐다고 봐야 되고, 그게 좀 패배로 가는 그런 길이었던 것 같은데, 특히 이상영 선수가 2000년생이 아주 젊은 선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린 선수들이 나왔을 때 초반에 후드를 패지 못하면은, 이 젊은 선수들이라는 게 특징이 한번 자신감을 얻기 시작하면은 그 공이 좋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무너지지 않으면은 굉장히 자기 공을 던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초반에 흔들리는 이상영 선수를 확실하게 이제 그 무너뜨리지 못하고 적당하게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서 결국은 선발이 크게 공략을 못하게 됐거든요. 네, 이런 상황이고, 3회 초에 2사 후에 이제 LG 김현수 선수가 안타를 치고 라모 선수 보이넷을 얻고 유강남 선수가 안타를 치면서 1실점을 하게 되고 2대1로 추격을 허용을 합니다. 그리고 3회 말에 정훈 선수가 홈런 치면서 바로 3대1로 도망이 가는데, 항상 얘기하죠. 추격 당한 후에 바로 도망가는 점수가 홈런도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득점이 나왔고, 이 3회 말까지는 흐름이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경기 흐름이 되게 좋았는데, 이 뒤에 이제 LG가 굉장히 끈질긴 이제 플레이를 했던 게, 추격 도망가는 홈런을 맞고 나서 바로 또 따라옵니다. 4회 초에 1사 후에 이영빈 선수가 2루타를 치고 정지현 선수가 2루수 땅볼을 치면서 2사 3루, 그리고 홍창기 선수가 자전 안타를 치면서 이제 3대2로 따라오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4회까지 경기 흐름은 굉장히 좀 흥미진진하게 흘러갔던 것 같은데, 좀 아쉬운 게 이제 5회 초에 라모스 선수한테 홈런을 허용하면서 3대3으로 동점을 주고요. 이제 나균환 선수가 내려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경기 중반까지는 뭐 나쁘지 않은 경기 흐름을 보였어요. 뭐 두 팀 다 치고받고 굉장히 재미있는 경기 흐름을 보였는데, 6회부터 조금 아쉬운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보는데, 일단
그 AG의 개투진을 전혀 공략을 못했어요. 타선이. 그러니까 사실상 그 1회 득점 말고는 홈런 3회 말고는 홈런은 사실은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대를 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홈런은 항상 이제 변수지 상수에 두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거를 제외하면은 1회 빼고는 점수가 아예 안 났다고 봐야 돼요. 우리 팀이 뭔가 유기적인 공격을 해가지고 상대 투수와 수비를 이제 흔들어가지고 유기적인 득점을 만들어낸 이닝이 그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끌려간 거예요. 이날 게임도 5안타밖에 치지를 못했고 이런 경기 흐름을 사실 승리로 가져가기엔 되게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었고 어떻게 잘 버텼고 8회에도 굉장히 그 좋은 그 게투 플레이와 또 좋은 보사의 플레이로 또 추가 실점을 방지를 하면서 경기를 잘 끌고 나왔어요. 끌고 나왔고 무엇보다도 이제 1사 2루 상황에서 이영민 선수 자전 안타 때 대주자 김용희 선수를 홈에서 이제 전주수에서 보살로 잡아냈고요. 물론 이 보살은 그 김용희 선수가 3루 베이스를 밟기 전에 이미 김준수 선수가 공을 잡은 상태였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되는 상황이긴 해요. 타구도 짧았고 근데 전준우 선수의 어깨가 강하지 않다는 걸 생각하고 이제 김용희 선수가 과감하게 들어왔는데 여유 있게 죽었습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좋은 플레이와 상대방의 좀 잘못된 오판도 겹치면서 잘 끌고 왔고 8회 2사 2루 상황에서도 자투수 한승혁 선수가 올라와가지고 이주영 선수 3진으로 잡아내면서 굉장히 우리 팀 개투도 굉장히 그 톱니바퀴가 착착착착 잘 돌아갔거든요. 잘 돌아가서 뭐 이날 경기의 위안 중에 하나가 이 개투 작전이 굉장히 잘 돌아갔다 정도 정신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아쉬운 게 이제 8회 말에 이렇게 어려운 위기를 막아내고 나서 분명히 찬스가 왔거든요. 근데 이 찬스를 못 살린 게 오늘 이날 경기가 지게 되는 그런 가장 큰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8회 말에 선두 지시한 선수가 안타를 치고 나갑니다. 안타를 치고 나가고 김민수 선수가 번트를 재면서 1사 2루가 되고 정훈 선수가 고의보인을 얻으면서 1사 1, 2루 얻게 됩니다. 얻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LG가 필승조 정우영 선수를 등판을 시키고 마차도 선수의 타석이었는데 마차도 선수 타석에서 이 폭투가 나오면서 1사 2, 3루에 정말 황금 찬스가 나와요. 야구에서 사실 제일 황금 찬스가 1사 2, 3루 아니면 무사 2, 3루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말루보다 더 좋은 게 2, 3루 상황은 태그아웃 상황이기 때문에 굴리기만 해도 홈에서 살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주자가 그렇게 느리지 않다면 물론 주자가 지시한 선수가 있었지만 또 대주자를 냈었죠. 그래서 전진 수비를 해도 어지간하게만 굴리면 홈에서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그런 상황인데 마차도 선수가 삼진을 먹고요. 아쉽게 삼진을 먹고 그 다음에 전준 선수 유격수 땅볼로 물러나면서 여기서 득점을 실패하면서 사실상 게임이 끝났다고 봐도 무방한 그런 흐름이 만들어졌어요. LG가 이제 정우영 선수 그 다음에 고우석 선수 굉장히 자랑하는 필승 개투조가 있기 때문에 LG의 필승조를 사실 우리 팀이 이겨내기 굉장히 쉽지도 않고 우리는 이제 김원중 선수가 앞에 딱 치더라도 김원 선수 다음을 생각하면은 이 V펜의 무게에서 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LG에 비해서. 그래서 이 상황에서 점수를 못 뛰기 때문에 사실은 김원중 선수가 9회를 막아냈다고 쳐도 결국 늦게 지는 거지 이날 경기를 잡기는 힘든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8회 말에 점수를 못 내면서 1사 2, 3루는 찬스를 못 살리면서 이렇게 아쉬운 상황이 됐고 그 다음에 아쉬운 거는 마차도 선수 타석에서 대타도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정우현 선수가 사이드암이기 때문에 자투수로 인해서 플라이 정도를 기대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마차도 선수를 뭐 기회를 믿어보는 것도 나쁘다고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건 좀 결과론이긴 합니다만은 조금 아쉬운, 그러니까 해볼 수 있는 선택지가 있었는데 안 해보고 안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건 조금 아쉬움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9회 초에 김원중 선수가 등판을 했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김원중 선수는 147이 나오면 무조건 맞고 그 밑이 나오면 조금 어려운 경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날 초구가 아이러니 좀 애매하기도 146.7kg 시켰습니다. 근데 반올림을 한 147이니까 뭐 구위가 나쁘거나 저는 이날 김원중 선수의 투구가 나쁘다고는 보진 않았거든요. 나쁘다고 보진 않았는데 홍창기 선수가 초구를 때려내서 안타를 만들면서 초구에 출루를 시켰고 이것도 사실 8회 말에 똑같은 상황이에요. 우리도 선두 타자 출루를 하고 좋은 결과가 못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그 흐름이 이렇게 넘어간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LG도 역시나 이천용 선수가 번트 되면서 1사 2루 만들고 똑같은 상황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우리도 똑같이 그 뒤에 김우현 선수 고의보인을 보내면서 1사 1, 2루가 되고
진짜 상황이 거의 똑같이 가요. 똑같이 가고 라모스 선수가 1루 땅볼 치면서 2사, 2, 3루 된 것까지 거의 흡사했거든요. 이제 1사, 2, 3루냐 2사, 2, 3루냐 우리가 더 좋은 찬스를 먼저 먹었고 LG도 더 좋은 찬스, 더 좋은 건 아니지만 좋은 찬스를 똑같이 얻었어요. 똑같은 2, 3루 찬스에서 이제 달랐던 거는 결국은 후속 타자들의 집중력이었고 약간의 운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강남 선수가 초구에 이루수 키를 살짝 넘어가는 적시타를 치면서 3대5로 게임이 뒤집어졌고 이렇게 이제 게임은 그대로 끝나게 되는데 왜냐하면 고우석 선수가 9회에 나왔고 고우석 선수가 안치홍 삼진, 민병헌 삼진, 손아섭 3루 땅볼로 정말 뭐 깨끗하게 막아내면서 경기를 내줬는데 근데 이 타구가 보면은 정타는 아니었거든요. 정타는 아니었고 먹힌 타구였는데 조금 그 운의 문제도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살짝 넘어가면서 굉장히 행운의 적시타 같이 됐고 그래서 저는 이날 진 건 이제 김원중 선수가 못 막았다기보다는 초반 석점에서 일단 점수를 전혀 못 낸 게 가장 컸고 8회도 도망을 못 갔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좀 복합적으로 좀 운이 없었던 경기라고 보여서 또 9회를 김은 선수가 막아서 뒤로 가도 져요 이런 경기는. 그래서 참 조금 이렇게 저렇게 좀 그 아다리가 안 맞는 그런 느낌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9회 상황에서 좀 아쉬운 거는 2사, 2, 3루 상황이고 유강남 선수가 또 그 초반에 또 적시타가 있었기 때문에 1루가 비어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면 1루가 비어있는 거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고 또 뒷타자가 그 대주자로 교체돼 들어왔던 김용희 선수였는데 김용희 선수 올 시즌 타율이 1할 2푼이 1리예요. 그래서 타격이 올 시즌 좋지 않은 김용희 선수고 물론 대타가 나왔을 수도 있지만 오늘 적시타가 있었던 그 유강남 선수보다는 대타로 나온 선수가 안타를 칠 확률은 더 낮다고 좀 보이거든요. 타격감이 오늘 괜찮았기 때문에 유강남 선수가. 그래서 초구에 스트라이크 잡으러 들어가는 그런 승부는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좀 아쉬웠던 것 같고 조금 피해가는 승부, 어렵게 가는 승부를 해보는 것도 전 괜찮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거는 물론 결과론이긴 해요. 근데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쉬웠다. 좀 다른 선택지가 다양하게 있는데 실패할 확률이 조금 더 높은 선택지를 택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이런 상황은. 이 1루를 채워놓고 만루를 채워놓고 승부를 하는 것도 괜찮은 상황이라고 저는 보이네요. 왜냐하면 어차피 원히트에 2점 들어오는 상황이고 상대의 마무리 고우석 선수를 고려를 하면은 어차피 1점을 주나 2점을 주나 3점을 주나 지는 건 똑같다고 저는 보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아쉬워요. 1루를 채우고 승부를 해봤으면은 어차피 또 태그아웃 상황에서 포스아웃 상황이 되기 때문에 훨씬 수비도 수월해지고 그런 상황인데 조금 아쉽다 이런 부분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이 났고 이날 경기에서 그래도 좀 정신승리 요소를 찾아보자면은 일단 민병헌 선수가 복귀를 했고 시작 그 첫 경기부터 적시타를 치면서 굉장히 팀에 좀 파이팅이 불어넣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일단 민병헌 선수가 코멘트를 남겼는데 매 경기 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다. 대신 한 번 나오면 최선을 다해 집중하고 그라운드에 나 자신을 100% 쏟아내겠다고 말을 했고요. 또 복귀 소감은 다시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튼 감독은 민병헌 선수의 상태에 대해서 민병헌은 일주일 6경기를 모두 나갈 수는 없다. 주기적으로 상태를 봐야 한다면서도 싸우려는 의지가 강하고 준비도 잘한다. 대단한 선수다. 그런 모습을 우리 팀 분위기를 이끌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를 했고요. 민병헌 선수 스스로도 본인의 컨디션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감독님은 쉬는 날 완전히 쉬기를 원하지만은 하지만 나는 경기 후반 수비나 주루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렸다면서 타격보다는 주루와 수비의 복귀 타이밍에 맞췄고 그리고 그라운드에 있을 때 정말 100% 최선을 다해가지고 나 자신을 쏟아붓고자 한다. 다른 선수의 목까지 해낸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민병헌 선수가 정말 프로 정신, 정말 팀의 조참으로서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고 정말 열심히 하는 선수고 정말 성실하고 정말 귀감이 되는 선수라서 일단 복귀한 것 자체가 그 분위기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고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전 되게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민병헌 선수를 보고 있으면. 건강하게 돌아와서 참 다행이고 무리하지 말고 또 잘 했으면 좋겠고요. 또 팀 분위기에 대해서는 선수들의 의욕이 좋은데 그게 뜻대로 안 되면은 압박감이 커진다. 자꾸 지다 보면은 의욕도 소진이 된다. 내가 올라왔으니까 이제 달라질 것이다. 경수 고대부터 열심히 뛰어다니겠다. 보이는 모습 자체만으로 좋아진 모습 보여주고 싶다고 또 각오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는 민병헌 선수가 돌아온 만큼 조금 이제 또 반등의 그런 에너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두 번째 정신승리는 나균환 선수가 선발로 굉장히 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긴 했어요. 4.1이닝 동안 3실점 했는데 8안타를 맞고 3분에 내줬으면 조금 컨디션이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날 89개 던지면서 스트라이크 56개였고 최고 구속이 144로 평소보다 적게 나왔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컨디션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선발 투수로서 나름대로 몫을 좀 해냈다고 생각을 하고 와르륵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진 않았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견제사를 잡아낼 정도로 또 포수 출신답게 그런 주자를 견제하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눈치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발 투수로서 연착륙을 하고 있는 모습이 확실하게 보이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고, 또 서튼 감독도 나균환 선수에 대해서 한개 투구수는 80에서 100개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투수가 어떻게 던지는지 제구 구속 커맨드에 대해서 수수 코치와 경기 내내 의견을 나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젊은 선발 투수가 이렇게 자리를 잡는 모습 굉장히 보고 있기만 해도 굉장히 대견하고 든든하죠. 그래서 나균환 선수의 다음 등판도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또 효과적이었던 개투진 투구도 좀 정신승리를 해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나균환 선수가 내려가고 진명호 선수가 0.2이닝 동안 삼진 2개 잡으면서 무실점, 그리고 김대호 선수가 0.1이닝 동안 피안타 한 개 맞았지만은 또 막아냈고요. 그 다음에 송재영 선수가 올라와서 삼진 한 개 곁들이면서 아웃 카운트 4개를 굉장히 잘 잡아냈고, 서준 선수가 그 피안타 2개 맞았지만 1이닝 막아냈고요. 그 다음에 한승혁 선수가 또 좌타자 스페셜리스트로 올라와가지고 삼진 잡으면서 잘 막아줬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젊은 선수들이 뭐 송재영 선수나 한승혁 선수나 서준 선수나 이런 젊은 선수들이 또 자기 역할을 잘 해주면서 이렇게 또 개투로서 또 경험을 쌓아 나가고, 이런 점은 굉장히 또 마음이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시간들이 또 서튼 감독은 사실 계속해서 실험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왜냐면은 그 앞선 허문회 감독이 워낙 그 젊은 신진 선수들을 기용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 선수란 조각들을 우리가 어디에 넣어야지 가장 최적의 조각이 맞춰질까를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계속 조각을 이제 끼워 맞춰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이 맞춰지는 상황부터 이제 서튼 감독의 야구는 시작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조각이 언제 맞춰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인내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것 같고, 사실 그 조각이 올 시즌 내내 맞추는 시간이 전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좀 각오를 하고 있는데, 올 시즌 이후에도 사실 그 조각이 안 맞춰진다면은 또 조금 다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도 좀 맞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올 시즌 정도는 조각을 맞추는 시간을 우리가 좀 인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정확하게 모양을 알고 있는 조각들만 가지고 야구를 하는 것이 당연히 승률은 조금 더 잘 나오는데, 지금은 조각이 뭐 요만한지 모르는 조각들을 지금 넣어보면서 맞추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장의 승률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 조금 여유있게 좀 이런 어린 선수들 모습 보면서 봐야 되는 것 같고, 올 시즌 지나고도 조각을 못 찾았다 하면 이거는 좀 조각을 탐지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닐까 의심해도 그때는 늦지 않습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작년에도 사실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서 조금 비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파악하는 시간이라는 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시고, 또 팀 전력이 100%인 상황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휴식도 부여하고 이런 식으로 좀 팀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또 그런 부분에 위안을 느끼면서 야구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까지 사육동 야구해설 우피였고요. 다음 주에도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은 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타임 투 윈 롯데 자이언츠.